그 다음에, 요게 많은 사람들이 물어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 고소 절차가 완전히 금년 1월 1일부터 완전히 바뀌었어요. 아세요? 수사권 조정이 돼가지고 옛날에는 검사와 경찰의 관계가 지휘복종이거든요. 다시 말해서 검사가 수사의 주재자고 경찰은 그냥 보조하는 것에 불과했는데 계속 이제 수사권 독립시켜다고 막 해가지고 결국 이제 바꿨잖아요. 금년 1월 1일부터 지금 시행된 지 6개월 됐는데 이제 그야말로 검사와 경찰이 사법경찰관이 지휘복종 관계가 아니고 서로 이제 협력 관계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고소장을 옛날 같으면 고소장을 검찰청에 넣어도 되고 경찰서에 넣어도 되는데 지금은 그렇게 안 되거든요. 검찰청에서는 6대 범죄 중에서 그중에서 특히 이제 재산 범죄인 경우는 피해 금액이 5억 원 이상인 경우만 검찰청에서 받아줘요. 너무 이게 막 제도가 바뀌어가지고 그것도 지금 조금 이제 좀 약간 이제 정착이 됐는데 이 사기 피해자들이 고소장을 어디다 넣어야 될지 몰라가지고 막 헤매고 막 그랬어요. 심지어는 얼마 전에 내가 아는 변호사가 우리 방에 와서 그러더라고요. 하도 이 절차가 복잡해가지고 이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대요. 그래서 나보고 설명을 해달라 그러길래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진짜 법률 전문가도 저 정도 상황이면은 일반인은 더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나의 고소 사건이 어떻게 지금 이 바뀐 제도화에서는 처리가 되는지를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사기를 당했다고 내가 사기를 당했다고 생각했을 때 내가 사기 피해자인 경우는 고소장을 접수하면서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바라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뭘 바라겠습니까? 이 내 사건, 내 억울한 이 사기 사건을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해결을 해주는데 어떻게 해결해줘요? 신속 정확. 우리 많이 쓰잖아요. 신속 정확하게. 신속은 뭡니까? 빨리. 사건을, 왜냐하면 빨리 이게 해결이 돼야 사기 혐의를 밝혀서 처벌하죠. 그렇잖아요. 신속 정확. 그래서 신속은 신속하게 수사를 좀 해주고 정확은 뭡니까? 억울한 사기 혐의를 밝혀달라는 거지. 다시 말해서 실체적 진실을 신속하게 밝혀달라. 이게 아마 사기당한 사람들의 한결같은 마음일 것 같아요. 그래서 피해자들의 그러한 마음을 제대로 실현했는지 과연 이 바뀐 제도가 이제 그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옛날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검사하고 사법경찰관이 지휘복종 이런 관계였는데 그리고 이제 고소장을 옛날에는 검찰청에 넣어도 되고 경찰서에서도 이게 접수를 했어요. 다 이제 하고 그다음에 경찰은 어떻게 합니까? 이제 접수한 고소장을 나름대로 이제 수사한 다음에 결론을 내리죠. 그러면 이제 검사한테 이제 지휘를 받아요. 이걸 이제 이렇게 해서 혐의가 있다 없다 이렇게 하고 또 이제 검사는 검찰청에 접수된 그 사건을 고소 사건을 자기가 직접 수사할 수도 있고 경찰로 지휘를 할 수도 있어요. 두 가지. 그러니까 뭐 이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해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나고 나서 이제 어떻게 됩니까? 이제 나름대로 결론이 나면 어쨌든 경찰서에 접수된 고소장은 100% 무조건 다 하여튼 나름대로 결론을 내려서 검찰청에 보내게 돼 있어요. 그럼 검사가 받아서 이게 제대로 수사가 됐는지 빠진 건 없는지 법리는 잘못 적용된 건 없는지 이렇게 다 검토를 해서 뭐 혐의가 인정되면 뭐 기소를 한다든지 혐의가 없으면 뭐 불기소 처분을 한다든지 이렇게 간단하게 사건이 이렇게 처리가 됐는데 이제 이번 1월 1일부터는 이게 완전히 바뀌었어요. 1월 2일부터 시행된 건 뭡니까? 검사가 직접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가 6대 범죄로 제한을 했어요. 다 하는 게 아니고. 그게 뭐냐 하면은 여기 부패범죄, 경제범죄 중에는 5억 이상, 피해 금액이 5억 원이 넘는 경제범죄만. 그 다음에 여기 공직자 관련 사건, 선거, 방위산업, 대형 참사. 6대 범죄만 검찰청에 직접 고소장을 접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놨어요. 그리고 만약에 사기 피해 금액이 5억 원이 안 된다. 이거는 검찰청에서 받아주질 않아. 그래가지고 처음에 막 우왕좌왕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1차, 그러니까 가장 큰 이번에 바뀐 게 뭐냐면, 서로 협력 관계죠. 다시 말해서 검사가 직접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을 대폭 축소했다는 거죠. 6개로 제한을 해놓고, 그 다음에 경찰로 하여금 1차 수사 종결권, 수사하면은 나름대로 결론을 내리도록, 수사를 종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어요. 옛날에는 없었지만, 이제 그게 큰 변화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어떤 한 명의 사기꾼이 만약에 한 3년 전에 한 5억 원 정도 나한테 사기를 쳤는데 또 금년에 와가지고 또 뭐 한 1억 원 정도 또 사기를 쳤다. 근데 그때하고 이거는 완전히 별개 범죄거든요. 스토리가
그 속여서 이렇게 한 그 내용이 완전히 다른 별개 범죄라 그러니까 이게 따로따로거든요. 그래서 합계 6억 사기친 건 맞는데 앞부분에 5억 사기친 거는 검찰청에서 검사가 직접 할 수 있지만 지금 그 이번에 사기친 1억 원은 검사가 접수를 못 하잖아요. 그러면 이걸 쪼개가지고 1억 원은 경찰서에 넣고 5억 원은 검찰청에 넣고 이게 똑같은 저건데 피해자는 같은데 이렇게 해야 됩니까? 이게 굉장히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근데 어쨌든 간에 이제 뭐 그런 상황이 막 발생하고 그래요. 되게 복잡한데. 근데 이제 이게 만약에 5억 원이 넘었다. 이렇게 하더라도, 수사의 필요성, 검사가 이제 검찰청에서 고소장은 접수해주지만, 그 직접 가급적이면 직접 수사를 하지만, 수사를 검찰청에서 하지 말고 경찰로 지휘하라는 게 방침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다 나누지 말고 그냥 경찰서로 고소장을 접수하는 게 도움이 될 겁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정답은 5억 원 이상이라도, 그러니까 검사청에 이게 접수를 하더라도 경찰로 그냥 이송해버리거든요. 그러니까는 하여튼 사기 피해 사건은 전부 다 1차적으로 하여튼 경찰서에 접수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그 경찰서에 고소장이 접수가 되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경찰은 나름대로 이제 수사를 해서 결론을 내리죠. 혐의가 있다고 스스로 판단하는 사건은 정식 사건 번호를 붙여서 검찰로 보내요. 그거를 사건 송치라고 그래요. 그런데 스스로 이렇게 수사한 결론이 뭐냐면은 혐의가 없다. 이거는 혐의가 없다든지 뭐 그 고소당한 피고소인이 도망갔다든지 어떤 그런 뭐 불기소 사유가 있다 그러면은 불송치, 송치 안 하는 거. 그러니까 경찰이 고소장을 접수해서 수사 결론을 이제 그 단계에서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면 정식 사건 번호를 붙여서 송치를 하고 혐의가 없다고 판단되면은 불송치라 그러죠. 그런 경우는 기록만 보내요. 기록만 보내가지고 석 달 동안 검사가 혹시 이제 판단을 잘못했다든지 뭐 수사가 미진한 건 없는지 뭐 이런 걸 검토하는 그게 석 달 동안 검토를 하거든요. 그래서 불송치할 경우는 이제 그 기록만 보내가지고 기록 보내면 이제 석 달을 이제 그런 내용을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사건을 이제 혐의가 있다고 인정하는 거 이제 그거죠. 옛날 같으면 장전만 하더라도 검사가 수사해서 내린 결론이 혐의가 있으면 기소, 혐의가 없으면 아니면 그 기소할 상황이 아니면 불기소 이렇게 되는데 이게 이제 그 용어가 송치, 불송치 이렇게 경찰에서 종결할 때 그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건을 송치하는데 이거는 이제 그 송치하는 경우도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이게 첫 번째 많은 경우가 이제 스스로 조사해서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는 거 송치.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여기 검사가 송치 요구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 불송치, 그러니까 송치 안 하는 사건 중에서 이제 당사자가 이의 신청한다든지 뭐 이렇게 하면은 그 송치 요구를 할 수 있거든요. 이제 그런. 그다음에 세 번째가 이의 신청. 그다음에 재정 신청은 뭐냐면은 고소 사건 중에서 이제 그 항고, 그러니까 그 피해자가 억울하다 그래가지고 이제 한 번 더 수사를 해주세요 그래가지고 하면은 이제 고등검찰청에서 재기 수사 명령을 뭐 내린다든지 어쨌든 간에 한 번 더 검토를 하게 되는데 거기에서 이제 고등검찰청에서도 한번 기각된 거 꺾인 사건을 이제 법원의 판단을 받아보는 게 재정 신청이거든요. 이게 들어오면 송치를 해야 돼요. 예, 불송치된 사건도 송치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오는 게 이제 보완 수사. 검사가 그래서 경찰이 나름대로 혐의가 있다고 온 사건을 보니까는 수사가 미진하다든지 뭐 하면은 검사가 직접 수사를 할 수가 있고 아니면 경찰로 하여금 보완하도록 하는 그게 있습니다. 그게 지금 요겁니다. 세 가지. 직접 보완 수사를 하거나 아니면 보완 수사 요구를 할 수 있는데 이거는 검찰청의 사건 번호를 그대로 둔 상태에서 다시 말해서 사건을 종결하지 않는 상태에서 그 보완 수사 그 요구를 할 수가 있고 또 한 경우는 사건을 아예 그냥 경찰로 내려보내요. 그냥 이송이라 그러는데 그러면 검찰청에서 사건 번호가 사건이 그냥 처리된 걸로 이렇게 됩니다. 이제 그렇게 하는 방법이 있고 그래서 어쨌든 이제 보완해서 이제 올라오면 이제 기소나 불기소를 하게 되죠. 그 다음에 하는 게 이제 불송치 아까처럼 이제 혐의가 없다든지 이렇게 하면 불송치를 하게 되는데 요거는 그러니까 정식으로 이제 보내는 건 아니죠. 기록만 보내는 거지. 한 석 달 동안 검토할 수 있게 불송치를 하게 되고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90일 동안 검토를 하고 그러면은 기록을 석 달 동안 검토해서 보니까 아무런 뭐 결정에 하자가 없더라, 잘못이 없더라 그러면 그냥 사건이 끝나는 거죠. 그리고 기록을 반환하고, 그죠? 기록을 반환하고 그 다음에 이제 경찰이 나름대로 이제 송치를 안 했는데 기록을 보니까 수사가 좀 잘못된 게 있다. 이러면 이제 그 뭡니까 재수사, 다시 수사할 것을 이제 요청을 해요. 그래서 경찰이 다시 수사를 해봤는데 보니까 진짜 검사가 지적한 대로 이게 혐의가 있다 하면은 이제 그 송치를 하게 되고 근데 그대로 해보니까 똑같은 그 혐의가 없더라. 자기네들 의견이 맞더라. 그러면 의견과 함께 그냥 결과 통보만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이제 그 기록을 받아서 송치 이제 송치 사건 일반 그 종전처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부당한 경우 어떤 경우는 이제 송치 요구를 하게 돼요 경찰로. 그러면 기록이 오든지 아니면 송치를 요구하게 되면 다시 기록이 오고요.